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유지어터 의사 강재원입니다. 이 하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10kg를 뺐지만 상체보다 하체에 더 많이 찌는 타입이어서 힘들었거든요. 참고로 제 키는 163에 몸무게는 한 48에서 49 정도 나가는데요. 예전 사진을 보면 하체에 살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벅지랑 종아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도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유익한 정보로 가득 채웠으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아무리 살을 빼도 하체는 진짜 안 빠져요. 이 하체살만 과연 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하체만 빼는 것은 쉽진 않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하체가 더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근육형인지 지방형인지인데요. 생각보다 살보다는 근육이 발달해서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하체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시술이나 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하체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지방형 하체의 경우 걷거나 뛰는 활동을 할 때도 이 근육보다 지방이 더 돋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다리에 힘을 줘도 살이 물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근육형 하체는 만져보면은 지방층이 두껍거나 하진 않는데 이 가만히 있어도 근육에 윤곽이 도드라져 보이고 힐을 신거나 까치발을 들 때 더 심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육형 하체는 이 근육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느낌도 있고요. 결국에 자신의 하체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운동과 관리법을 적용을 하면 이 하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하체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근육보다는 지방형에 가까운 다리였어요. 그래서 식단 관리랑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효과를 줬습니다. 이 지방형 하체는 유산소 운동이 특히나 중요한데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헬스장에서 30분에서 1시간은 꼭 유산소 운동을 해줬는데요. 너무 낮은 강도보다는 숨이 차고 약간 땀이 흐를 정도로 중강도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특히 탄수화물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과도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요. 나트륨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단백질하고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조절을 하고 하루에 물은 한 2에서 3리터 정도를 마셔주면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줬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동시에 근력을 유지해야 탄탄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유산소랑 함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근력 운동도 놓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꾸준한 유산소와 식단 관리를 통해서 하체 살이 서서히 빠지더라고요. 저도 하체가 가장 늦게 빠졌어서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꾸준한 관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도 효과를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세요. 이 간혹 가다가 지방형 하체에서 이 살이 많진 않지만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들도 계세요. 우선 이 셀룰라이트가 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한 지방세포는 아니고요. 지방이 노폐물이랑 체액과 같은 성분이랑 엉겨서 변성이 되고 주변에 섬유 조직이 유착돼서 엄청 단단하고 질겨지는데 이게 이제 피부층까지 돌출이 돼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부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셀룰라이트는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나트륨 섭취,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생기기가 쉬우니까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셀룰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을 잘 시켜주는 건데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반신욕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탄수화물이랑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채소나 해조류처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에 혼자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순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신 고주파 관리로 체내 순환을 촉진시키고 이 체외 충격파로 뭉친 부위를 풀어주고 고주파 괄사로 셀룰라이트가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어요. 이 셀룰라이트에 도움이 되는 주사 시술을 통해서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육형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하체 운동을 찾아서 따라 하시거나 하체를 막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하게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체 근력 위주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요. 요가나 필라테스, 발레 스트레칭 등의 근육을 길게 쓰는 운동들을 추천드려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에 꼭 폼롤러 등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평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정말 타고난 종아리 알부자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로는 보톡스가 있어요. 이 보톡스는 근육의 부피를 줄여서 다리를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 이 효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이 보톡스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수인데요. 각자의 하체 유형에 맞춰서 적절한 용량과 시술 부위를 조절을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톡스 시술 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바로 할 수는 있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음주, 사우나 등은 피하는 게 좋으니까 시술 후 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또 나는 힘을 주지 않아도 다리가 너무 단단하다 이런 분들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외 충격파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육형 다리살을 빼고 싶다면 단순히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근육 관리와 함께 필요한 시술을 통해서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살 빼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체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하체 유형에 맞춰서 관리를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